김정은의 유학지였던 스위스로 대규모 유학을 떠났다고 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이요, 그 북한의 유일한 사립대학입니다. 원래 2001년도에 설립되기로 했는데 좀 늦춰져가지고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신입생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. 그 만들게 된 배경이 그 우리나라 주축이에요. 우리나라의 동포들, 해외 동포들, 기독교계 그리고 대학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졌는데 여기 그 김진경 총장의 말에 의하면 지난달에 학생 4명이 스위스의 찌리히로 지금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 어떤 걸 배울 거냐면은 응용화학 쪽으로 배울 것이고 또 다음 달 초에 영국으로도 학생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의아한 게 결국 해외 동포, 우리나라 대학 그리고 기독교면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가 주축이 된 돈으로 이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건데 주로 이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공 과목이 응용화학과 정보통신입니다. 그러니까 응용화학은 이 핵무기 개발과 연결이 될 수 있고요. 또 정보통신은 사이버 해킹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결국 이 대학의 그 IT 기술이라는 것은 군사 기술, 군사 IT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축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는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저 평양과기대가 핵무기 개발의 본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? 네,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저는 15년 동안 평양과기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고 말을 해왔는데 잘 먹히지는 않더라고요.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선교라는 이유로 명분을 앞세워서 평양과기대 한국 돈으로 지어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안에는 교실마다 김일성, 김정일 사진, 아까 좀 전에도 사진이 나왔지만은 김일성, 김정일 사진을 걸어놓고 저겁니다. 건물마다 김일성, 김정일 사진 걸어놓고 그리고 이 평양과기대 안에 주체사상탑 세워놓고 주체사상 연구소 만들어놓고 여기에는 십자가라고는 성경이라고는 절대 반입도 되지 않는 데인데 이거를 선교 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요. 게다가 북한에는 과학기술이라는 게 모두 군사과학기술입니다. 여기 응용화학이나 정보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응용화학이라는 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북한의 생화학전 기술 개발하는 데 사용될 거고요. 정보통신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하는데 지금 CIA 수준 정도로 올라가 있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테러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. 북한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포함해서 무력성 위탁생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군복 입고 와서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. 아니 선군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에서 과학기술이라는 게 군사과학기술이라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대학 설립 목적에 북한을 IT 강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. 아니 그러면 북한을 IT 선군 과학 기술 공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안보적으로 합당하냐?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한 반성과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. 왜 그런데 저런 곳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을 대는 거죠? 정신 나갔죠. 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. 네.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 나간 짓입니다, 한마디로. 핵무기 얘기 끝에 아까 생화학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또 훨씬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? 생화학 무기는 세균 무기. 아니 생화학 무기는요. 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3번째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기간에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요. 이거를 업그레이드는 안 시키고 있는데 북한은 냉전 이후에 더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세계에서 첫 번째, 두 번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북한이 자랑하는 이 무인기라는 것 안에 소형화된 생화학 무기 달아버리면은 그야말로 한국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리더십은 그다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역시 안타까운 일입니다. 역시 그런 무기 개발의 본산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이다 이런 얘기네요. 평양과학기술대학 거기서 뭘 하고 있을지는 평양 사람들만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우리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려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한편 북한이 지난해 숙청했던 장성택과 그 측근들이 살던 호화주택을 여전히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. 그게 왜냐면요. 뭐 주택도 부족한데 누군가 들어가서 살아야겠죠. 근데 아직도 그 장성택의 그림자가 남아있다. 그래가지고 왠지 좀 찝찝해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. 예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대요. 김정일이 또 그 한판 많이 숙청을 했는데 3년 후에 숙청된 사람 중에 복권된 사람도 있대요.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또 집을 돌려주라 그랬대요. 그럼 살던 사람은 다시 나가서 집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 장성택 측근들이 또 복권될 가능성도 있으니 혹시 다시 또 누구에게 주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. 아니 생명을 걸고 무슨 이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. 뭐 사람 죽이기를 무슨 파리목숨처럼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장성택이 살던 이제 저택에 새 주인을 구하지 못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요. 또 일각에서는요. 이번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중에 누구 하나에게 이걸 주지 않겠나 그런 얘기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93년도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가 이인모
이게 장기수, 네. 미전향 장기수였죠. 이인모 씨를 이제 북한에 보내줬잖아요. 근데 이인모 씨가 이제 이런 호화주택에 들어간 모양인데 뭐 글쎄요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것도 뭐 좀 정상적인 행태는 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. 예. 자, 북한 미녀들과 간부 자녀들이 김정은의 유학지였던 스위스로 대규모 유학을 떠났다고 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이요, 그 북한의 유일한 사립대학입니다. 원래 2001년도에 설립되기로 했는데 좀 늦춰져가지고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신입생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. 그 만들게 된 배경이 그 우리나라 주축이에요. 우리나라의 동포들, 해외 동포들, 기독교계 그리고 대학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졌는데 여기 그 김진경 총장의 말에 의하면 지난달에 학생 4명이 스위스의 찌리히로 지금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 어떤 걸 배울 거냐면은 응용화학 쪽으로 배울 것이고 또 다음 달 초에 영국으로도 학생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의아한 게 결국 해외 동포, 우리나라 대학 그리고 기독교면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가 주축이 된 돈으로 이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건데 주로 이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공 과목이 응용화학과 정보통신입니다. 그러니까 응용화학은 이 핵무기 개발과 연결이 될 수 있고요. 또 정보통신은 들까지 우려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한편 북한이 지난해 숙청했던 장성택과 그 측근들이 살던 호화 주택을 여전히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. 그게 왜냐면요. 뭐 주택도 부족한데 누군가 들어가서 살아야겠죠. 근데 아직도 그 장성택의 그림자가 남아있다. 그래가지고 왠지 좀 찝찝해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. 예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대요. 김정일이 또 그 한판 많이 숙청을 했는데 3년 후에 숙청된 사람 중에 복권된 사람도 있대요.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또 집을 돌려주라 그랬대요. 그럼 살던 사람은 다시 나가서 집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 장성택 측근들이 또 복권될 가능성도 있으니 혹시 다시 또 누구에게 주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. 아니 생명을 걸고 무슨 이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. 뭐 사람 죽이기를 무슨 파리목숨처럼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이 장성택이 살던 이제 저택에 새 주인을 구하지 못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. 왜 그런데 저런 곳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을 대는 거죠? 정신 나갔죠. 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. 네.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 나간 짓입니다, 한마디로. 핵무기 얘기 끝에 아까 생화학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또 훨씬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? 생화학 무기는 세균 무기. 아니 생화학 무기는요 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3번째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기간에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요. 이거를 업그레이드는 안 시키고 있는데 북한은 냉전 이후에 더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세계에서 첫 번째, 두 번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. 북한이 자랑하는 이 무인기라는 것 안에 소형화된 생화학 무기 달아버리면은 그야말로 한국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리더십은 그다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역시 안타까운 일입니다. 역시 그런 무기 개발의 본산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이다 이런 얘기네요. 평양과학기술대학 거기서 뭘 하고 있을지는 평양 사람들만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우리는 그런 부분 과학기술이라는 게 모두 군사과학기술입니다. 여기 응용화학이나 정보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응용화학이라는 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북한의 생화학전 기술 개발하는 데 사용될 거고요. 정보통신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하는데 지금 CIA 수준 정도로 올라가 있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테러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. 북한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포함해서 무력성 위탁생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군복 입고 와서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. 아니 선군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에서 과학기술이라는 게 군사과학기술이라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 목적에 북한을 IT 강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. 아니 그러면 북한을 IT 선군 과학 기술 공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안보적으로 합당하냐?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한 반성과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. 사이버 해킹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결국 이 대학의 그 IT 기술이라는 것은 군사 기술, 군사 IT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축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는지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저 평양과기대가 핵무기 개발의 본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? 네,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뭐 15년 동안 평양과기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고 말을 해왔는데 잘 먹히지는 않더라고요. 그런데 이거를 선교,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선교라는 이유로 명분을 앞세워서 평양과기대에 한국 돈으로 지어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안에는 교실마다 김일성, 김정일 사진, 아까 좀 전에도 사진이 나왔지만은 김일성, 김정일 사진을 걸어놓고 저겁니다.
건물마다 김일성, 김정일 사진 걸어놓고 그리고 이 평양과학기대 안에 주체사상탑 세워놓고 주체사상 연구소 만들어놓고 여기에는 십자가라고는 성경이라고는 절대 반입도 되지 않는 데인데 이거를 선교 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요. 게다가 북한에는